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하시나고 모두 고심 많으시죠? 네. 저도 열심히 투표율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 이재명 후보 광주 다녀갔잖아요. 5.18. 그렇죠. 올 17일, 18일. 그때 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광주는 또 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올라오시라고 했더니 안 올라오시려고 막 버티시다가 내가 확 끌어올렸어요. KTX도 끌어올렸구만요. 예. 오늘은 참고로요. 예. 광주의 아들 딸들이 모여있다. 광주 아들 딸들이 모여있다. 예, 그렇다고요. 제가 광주 대동고 졸업했고 우리 정 변호사님이 지능고, 네. 그다음에 서석고, 네. 중전이에요. 네. 고등학교 서울에서 나와가지고. 아, 네. 네. 아, 자, 어찌 될까? 자, 모여서 이제 그 광주만의 어떤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광주 갔던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지난 이야기 같지만 5월 달에는 두고두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광주 시민들도 이재명 후보를 김대중 대통령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정서.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건 광주에서는 어떤 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확고한 지도자는 그냥 광주의 아들인 거죠.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TK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 좀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지. 이재명 후보는 광주의 아들이세요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와. 그날이 17일 날이죠. 17일 날 오후 진짜 2시. 넓은데. 저는 그날 하필이면 금호 타이어 공장에 불이 나서 아, 그랬지. 그날이구나. 그래가지고 전날 유세를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이 많았다 그래요. 저한테도 저 집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화가 막 와요. 어떤 상황인지, 금호타이어 화재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저는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에 가 있고 또 설령 화재가 안 났더라도 저는 저 현장에 못 가거든요. 단체장들은 저기에 가면 잡혀가요. 예. 왜요? 왜? 그래요? 오, 정치인들 정치적인 집회 집회, 당 아니, 집회에 말고. 가면 아. 단체장이나 저는 화재 현장 공직자들은 얘기하는 줄 알고. 어. 그래서 이제 저 집회에 못 갔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따 이야기 뒤에서 하겠지만 화끈하게 광주 공약, 특히 군공항, 공항 이야기 이런 걸 화끈하게 이재명 후보가 그냥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 듣고 기분 네. 좋았습니다. 야, 형식적 중립 지키는 건 쉽진 않아. 법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아, 그렇죠. 어. 네. 제가 지금도 저런 그 파란 잠바 또 노란 잠바 붉은 잠바 누구도 입을 수도 없고 넥타이만 차도 오해를 받는데 실은 당비는 다 내고 있어요. 오, 그렇네요. 시장님, 네. 마이크 많이 파란색이세요. 중립을 지키셔야죠. 아니 이건 제가 한 건 아닌데 이게 단체장이 그래도 제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떤 데도 가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선거 시기에 돌입하니까 아니 왜 강기정 시장은 여기 안 오지요? 네. 이재명 지지 안 해요? 혹시 뭐 강기정 시장은 왜 선거운동 열심히 안 하지요? 그런데 그래 저는 선거 특정 후보 지지는 못하고 투표율을 무지무지하게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광주에서 상징적 장면은 저는 문지학 군 어머니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5.18을 상징하는 소년이 온다의 바로 그 배경이 된 문지학 열사의 어머니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아들처럼 생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저 어머니의 오른쪽에 계신 저 어머니의 저 마음이 광주의 마음이 아닐까. 이재명 후보의 왼손을 잡고 계신 분이 김길자 어머니, 예. 문재학, 소년이 온다의 동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동호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광주 상고 5.18 때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도청 앞에서 같은 광주 상고 1학년인 친구랑 나란히 거기서 죽습니다. 저 문재학 어머니의 아들 문재학 어머니 아들은 문재학이죠. 예, 김길자 어머니 아들 문재학이
호적으로 64년인데 그 또래가 아주 비슷하구나.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와 달리 64년생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64년으로 됐는데 아. 저는 고2거든요. 호적이 좀 늦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김길자 어머니 문재학 어머니가 자꾸 내 아들 이렇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안아주는 지금 그 장면이죠. 예. 이게 광주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식적 장면이 아닌가 예. 싶어요. 저번에 전일피팅 후보가 갔을 때도 그렇죠. 그 입구에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 전라도 정서 아는 사람 알지 모르겠지만 마차님은 뭐 모를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고향 내려가면 엄마들이 그렇게 안아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갑다고 아이고 안아준다고. 고생했다 등 두드려주고 어떻게 내려오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하고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도시 생활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알겠습니다. 광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TK 출신 첫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TK나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버리면 저는 그 민주당의 영토가 확 넓어질 거라고 보는데 반대로 광주가 보증한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을. 이재명 후보를 연설하는 거 보면 광주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확 바꿔버리는 지역이라고. 그런 면에서 광주에 어떤 염원을 안고 정치 잘했으면 좋겠다.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득표율 이야기는 못하지만 광주광역시가 내걸어 놓은 투표율 목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궁금한 게 92.5%는 의미가 뭐예요? 92.4%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의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그렇죠. 이승만 직선제 할 때 50년대 이승만 때 이제 직선제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은 의미 없고 6월 항쟁 이후에 87년 대통령 선거 그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가 92.4%가 광주 투표율이었고 그것이 여전히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와. 광주가 역대 대선에서 항상 1등이었거든요. 물론 2007년 그 이명박 때 빼고는 항상 1등이었는데 1등 중에 1등이 87년 13대 대선 때가 92.4%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좀 뛰어넘고 보수와 중도를 확 다 뭉치자라는 그런 목표도 좀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표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92.5%라는 투표율 목표를 그냥 내걸었는데 제가 혼자 하면 저거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5개 구청장 교육감 해서 저랑 6명 7명이죠. 7명이 저걸 합의를 해서 92.5를 그냥 내걸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요. 92.5%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두환처럼 윤석열이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지금 광주에 있는 젊은 층들은 5.18을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윤석열이가 보여줬잖아. 이런 게 내란이야. 그런 면에서 중장년층 할 거 없이 다 투표장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92.5%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계획을 쭉 세워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잠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보고요. 지금 근로자 실질적 투표권 보장 약속 하남공단에 가서 투표해요 해 그거 하신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뭐요? 아이플렉스? 아이플렉스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창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예. 중소청년 청년들입니다. 20대 말 30대 초반 창업 기업들. 여기 가서 투표해라 이렇게 그렇죠. 하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들 고3 생애 첫 투표 동료. 광주가 18세 첫 투표자가 16,000명인데 그중에 6,000명이 고3 학생들이고 10,000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들이거나 대학을 안 다니는 학생들. 그래서 고등학교가 66개 정도가 있는데 광주에 그중에 6,000명 고3 6,000명 정도가 첫 투표자입니다. 저기는 이제 금파공고라고 거기에 가서 제가 손들어 보라니까 120명이 모인 자리인데 3학년이 그중에 18명이 투표자예요. 그래서 야 투표합시다 할 거지요. 그랬더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제가 하고 나면 이제
그 교육과 함께해서 66개 학교를 전부 6천 명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 동료를 합니다. 근데 저거 제가 보기에 중립 위반입니다. 왜요? 저 넥타이가 1번이에요. 아, 학생들이요? 학생들 넥타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고3을 파란색으로 써놨어. 이거 좀 위험한데. 저것은 저 학생들 넥타이는 학교에서 착용하니까 학교장이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넥타이를 안 쳤잖아요. 그다음에 예. 지금 이주 여성 투표 동료도 있어요. 근데 저기 투표가 힘입니다 할 때 일자 써놨는데 저건 투표가 일이 아니라 투표 부뚜경 저 투표 그겁니다. 시장님 당황하세요. 저 이주 여성이 광주에 3천 명이 좀 더 돼요. 투표권을 그래요? 가지고 있는 이주 여성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이주민 이주민. 중에 국적을 가지고 3년 이상 흐른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어진데 광주가 3,200명이가 되는데 그분들을 대표해서 전체 지금 모였습니다. 시장님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당황 안 했어요. 이거 웃기자고 하는 거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시는데 여기서도 한번 우리 꼬투리 잡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일자가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저건 금남로에서 빤 빵입니다. 선거빵. 광주하면 빵집이 생각납니까? 궁전제과. 궁전제과 빵이에요. 아, 저거. 그래요? 궁전제과에다가 궁전제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광주에 그래요? 궁전제. 어. 그렇죠. 어. 궁전제과 빵집에서 금남로 5월 17일 날 저걸 출시해서 가판대를 놓고 불티나게 팔렸어요. 할인해서 2,200원에. 그렇구나. 네. 연애하던 시절에 궁전제가 공룡빵 많이 먹었는데 근데 광역 단체장 차원에서 투표 동료 운동 하는 거는 좀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막 체계적으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93.5를 목표로 설정해 놓고 92.5. 92.5. 전 또 욕심이 많아졌어요. 92.5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건 분명히 이건 넘어야 된다. 이제 그러려 보니까 새날 같은데 막 나와가지고 투표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되면요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북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자랑 하나만 더 하면요. 우리 5개 구청장과 저하고 교육감이 투표 시작한 날 5월 12일 날 저 투표 92.5를 내걸고 6가지 방향의 투표합시다를 목표를 내걸고 발표했더니요. 여러 군데에서 모범 사례라고 해서 막 취재도 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투표율이 이제 92.5%란 것은 꿈의 수치입니다, 사실은. 저건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할 때 92.5가 나옵니다. 광주니까 가능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목표가 높게 잡아져서 부담스럽죠, 지금. 아니 본인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 도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던 광역에 비해서 뭔가 실패한 느낌이 있잖아. 그런 거 하나 쓰세요. 선거빵 먹고 선거하여 룸빵 간 놈들 빵에 넣자. 제가 슬로건을 하나 낸 거 뭐였냐면 뭐 이상형 지도자 찾다가 이상한 놈 찍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장 잘한 사람을 찾아서 찍자. 검증된 사람. 검증된 사람.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그 정치 불신한다고 막 아무도 안 찍은다 그래요. 막 네. 투표 안 한다. 그게 제일 문제. 특히 이런 사람 많아요. 그게 전략이에요. 저쪽의 전략.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없다 그래요. 근데 정치는 때로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 찾다가 악수 끝에 장고 끝에 악수란 말도 있고 이상적인 사람 찾다가 이상한 사람 당선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부터 해놓고 봅시다. 야, 92.5%. 그러니까 저건 지금 꿈의 수치고 쉽지 지난 않아요. 대선 때 투표율이 77%였거든요. 광주는 81.5% 네. 당시에. 야, 그러면은 지금 11% 가량 올려야 되네요. 와, 이거 부담스러우시겠네. 엄청 지금 후회 안 하십니까? 아니 될 수 없는 수치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숫자가 11%로 더 올리는 게 일일이야 또. 그러니까 뭔가 노리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자꾸 그렇게 저의 정치적 의도가 없으니까 저는 순수한 마음에서 투표율을 올려야 되겠다. 그 민주당 광역시장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정치적 의도가 없으시면 어떡해요? 왜냐 없어요. 저는 계엄을 이기고 탄핵을 이기고 이제 투표하는 것이 국민 주권의 정점이다. 이래서 지금 투표합시다로 합니다. 저는 그 뭐 파란색 1번 뭐 111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잡혀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뒤에 또 가보니까 또 파란색이 있고 막 시장 뒤에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법을 시장 한번 고쳐야 비춰봐봐. 되는데. 이 정치적 의도가 없어. 이게 지금 색깔이. 제 넥타이도 그래 평소에 좋아하는 넥타이도 안 차고 왔습니다. 자, 이 대표님도 파란색 1번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진짜 광주 노력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광주를 민주주의의 도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5.18이라고 하는 건 군사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살육할 때 아마 대한민국 현대사 또 근현대사에서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저항이었잖아요. 오늘 또 이재명 후보가 아주대에서 학생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학살해버릴 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과 저항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주대 출신 변호사로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맞네. 아니 근데 정말로 5.18을 그들이 그토록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국가보다 국민을 밑에다 놓고 싶은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걸 이걸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국민과 국가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관계거든요. 왜 법을 사회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총칼을 들고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은 기꺼이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국민 평등의 시작이고 이게 없으면 사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저들,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고 싶은 저들은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깨닫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쟤들은. 자기네들이 룸방에서 술 퍼먹고 재판을 하건 이틀 만에 재판을 하건 국민들은 그냥 따라줘야지. 너네들 왜 그렇게 해?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네들 개혁할 거야. 이걸 원치 않거든, 얘들은.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아까 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냥 광주니까 이재명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공약이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된 느낌이 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광주 기초공약. 기초공약이라는 게 큰 광역이 아니라 광주에 한정된 공약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4구간, 광주 송정역 역세권, 이 조성을 통해서 도심의 새로운 가치와 활력을 만들어내겠다. 국립 모빌리티 파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 다음에 저기 지금 탄약고가 있는 곳이 마륵동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문화교육지구 및 친환경 스포츠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 다음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원 H파크를 광주의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다음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 사업으로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확충하겠다. 보면 이번에 저 후보들 있잖아요. 공약 관련한 그 첨부하는 거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만 냈더만 공약을. 다른 후보들은 아예 그게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어차피 안 될지 알아. 아니 나는 굉장히 준비 많이 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 나온 후보들 중에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공약들을 그냥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막 하고 있는 느낌?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골목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줬던 것은 광주를 예를 들면 5개 구마다 대표 공약들을 제시해 줬어요. 예. 사실은 광주는 이제 크게는 헌법 5.18 정신헌법 전문에 넣겠다. 두 번째 AI 컴퓨팅 센터를 비롯해서 AI 도시로 만들겠다. 세 번째로 지난 17일 와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확실히 솔직하고 확실하고 화끈하게 국가 주도로 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 세 번째로 해당 지역 무안인데 무안에 잘 지원하겠다. 이 3대 원칙을 통해서 화끈하게 그 공항 문제를 공약으로 말씀해 주셔서 광주 공약도 그렇고 5개 구별 공약도 이번에 잘 해 주셨는데 현재 이제 그렇게 해 주셨고 이제 아직은 다른 당은 이렇게 화끈하게 아직은 해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죠. 갑작스럽게 생긴 대선이긴 하지만 이미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일 때부터 이런 공약들이 차근차근 준비됐다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벌게 된 거잖아요.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알차게 공약을 지역별로 준비를 했더라. 근데 궁금한 문제는 저번에 와서 연설할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17일 날 연설할 때 사실은 제가 이재명 후보께 제발 이 군공항 문제 모든 당 후보도 그랬습니다만 좀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날 17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금호타이어 그 화재 현장에 있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시장님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으로 통합시키는 이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책임지겠다. 두 번째 대통령이 책임지겠다. 세 번째로 무한 군민들을 지원해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런 3원칙으로 확실히 해서 우리가 광주에서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공약으로.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거죠. 그러셨겠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척된 게 사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죠. 전남하고 무안 쪽에서 흔쾌히 받아줘야 되는데 네. 광주는 그 송정리에 있는 송정동에 있는 그 일반 공항 옮겨갔잖아요. 무안으로. 네. 공공항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럼 부지가 엄청 생기잖아요. 거기를 아마 광주 광역시장께서는 그걸로 만들고 싶은 거죠. 저 분당처럼.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60만 평. 그 옆에가 탄약고가 100만 평이면 360만 평이라는 거대한 어떤 그 지역 광주로 보면 발전의 땅이 생기고 이제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동안 이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지금 무한 여객기 참사가 일었으면서 좀 벽에 부딪힌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약속을 해줘서 저희들로서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건 지자체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가 나서줘야 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광주 공약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뭐였어요?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그래, 뭐. 막 난리였잖아요 그때. 정말 근데 거기에 반해서 물론 윤석열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이 이재명 대표님 공약이 딱 구별로 딱 특화돼 있잖아요. 저는 되게 보면서 반가운 게 송정역. 사실 송정역 가보면 저 같은 게 이제 재판하러 KTX 타고 내려가면 송정역 근처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도심화가 너무 좀 낙후돼 있고 아마도 공항 부분이 정리가 되고 하면 그쪽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좀 프리미엄 아울렛. 광주 시민들이 이제 좀 웃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네. 광주 시민 맞아요. 네. 광주 시민들은 저 이번에 내란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이번에 5.18 때요. 전야제가 이제 토요일이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작년에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2만 명이 전야제에 참여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는 3만 3천 명이 참여했어요. 도청 앞에 옛날 도청 앞에 17일 날 5시부터 20시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시간대별로 했더니 가장 피크점에 3만 3천 명이 왔어요. 작년에 가장 피크점에 2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왔죠. 제가 하려고 했던 시내버스, 지하철 공짜, 5.18, 518동 텐트 이런 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 계엄을 이겨낸 광주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민주주의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내란을 겪어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던 어마어마한 국가적 어떤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살을 당했던 바로 그 광주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더 분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이고요. 자, 강기정 TV가 지금 아주 목숨을 걸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라나는 유튜브 끝나고 강기정 TV 구독자 대비 가슴 따뜻한 조회수 은근 꿀잼 광주시장 라이프 방송. 야, 여기 보니까 또 새날이라고 또 이렇게 저거 파란색을 일부러 쓰신 것 같은데. 파란색 자꾸 하니까 제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요. 네. 제가 85년 재판을 받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계속 검찰에서 왜 빨강색을 쓰냐, 깃발은 왜 빨갛냐, 북한하고 너희들 뭐 통했냐, 너희들 빨갱이 아니냐. 그런데 그 순간에 저하고 같이 재판을 받던 제 공범, 제 동지가 여성인데 갑자기 판사님, 근데 판사님의 의자는 왜 빨갛습니까? 이렇게 질문. 판사들의 의자가 불구스름하잖아요. 가죽 네. 색깔이 좀 붉은색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때 23살 먹은 동료가 하도 검찰에서 뭐 빨강색 깃발을 왜 썼냐 어쩌냐 그러니까 갑자기 판사한테 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판사의 의자는 왜 빨갛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은 빨갱입니까? 아, 훌륭하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깃발 빨간색이니까 다 써먹어야 되고. 니네 깃발 왜 빨간색이야? 이러고 써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채팅창 상단에 강기정 TV 구독 링크가 있어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네. 구독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강기정 시장님. 네. 그 전일 빌딩의 현수막. 참, 진짜 그건 광주만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오늘 그거 약간 투표가 그렇죠. 힘입니다. 그겁니다. 이제 투표가 힘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 전일 지금 빌딩에 걸려 있던 있어요. 현수막. 예. 여러분 투표하시고요. 네.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 투표가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투표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만약에 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0이지만 여기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내란을 합리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는 거고. 이 선거는 사실 질 수가 없는 선거인데 문제는 조건은 투표해야 이긴다. 그렇죠. 오늘 찍어야 것 같습니다. 찍어야 민주주의는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또 내려가십시오. 뭐 저는 단체장이니까 선거운동 현장에는 못 갑니다. 그러나 92.5% 꿈의 수치인데 저 불가능합니다. 달성 저도 저거 목표를 내걸고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잠깐만요. 해봤지만 되면 어쩌실래요? 저는 된다에 지금. 제가 대면 삭발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렇지. 대면제가 머리를 파란색으로 물을 한번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돌려. 이거 잘라 제가 만들어요. 되면 파란색으로 이미 뱉으셨어요. 이거 셔츠로 만들어요. 이 완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은한 파란색도 아니고. 네. 네. 그냥 파란색 안 되고 물 빼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네. 탈색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 시간 아, 많이 그래요? 걸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시장 지금 92.5% 투표율 목표 그으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네. 또 다음에 또 정권 교체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